이제는 인사 담당자가 알려주는 면접이 두려운 이유와 극복법입니다. 자, 기업 공개 채용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접, 정말 누구나 떨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면접에서 떨어지고 화장실에서 남몰래 울어본 경험들 아마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인사 담당자로 계시지만 혹시 예전에 면접에 떨어졌던 경험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1990년대 초에 그때 입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채용 공고가 5대 일간지에 전면 광고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처럼 합격을 하게 되면 유선으로 알려지는 게 아니고 우체국 전보를 우와. 통해서 몇 년 전인가요? 24년 전입니다. 24년 전. 우체국 전보를 받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근데 친구하고 같이 면접을 봤는데 네. 친구는 합격 전보를 받았는데 저는 전보가 안 와요. 네. 그 얼마나 낙담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많은 기업들이 같이 채용 전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며칠 힘들어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합격했다고 통보가 와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굉장히 낙담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누구보다 우리 취업준비생들의 또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계실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면접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고 또 합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직자 10명 중에 7명이 면접 울렁증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직접 현직에서 또 인사 담당을 맡고 계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이렇게 면접을 두려워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면접하면 일단 준비가 안 되면 마음이 떨리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준비를 아무리 해도 이게 무슨 질문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또 떨리죠. 그런데 일단 떨리는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 면접에 가가지고 내가 무슨 내용을 말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떨리게 되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면접에 임하는 스킬, 태도나 목소리나 내 행동이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없으면 또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내용과 행동에 대한 게 준비가 됐는데 이게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내 것으로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또 역시 떨립니다. 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면접과 관련돼서는 무지, 무능, 그다음에 무행. 이 3무가 네. 떨림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3가지로 명확하게 좀 면접에서 떠는 이유를 분석을 해주셨고 김정은 상무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접에서 취업준비생들이 떠는 이유가 뭘까요? 네, 상세한 부분은 이제 김정희 부장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구조적인 부분들 네.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면접 채용 그 방식 자체가 토너먼트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패자부활전 이런 게 없습니다. 뭐 한번 1차 면접 떨어지면 2차 면접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끝이죠. 예. 이런 이제 구조적인 상황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회가 한 번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떨리게 되고 이제 면접 울렁증도 생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그럴수록 왜 내가 이 기업에 우리 회사에 그 입사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당당하게 면접관에게 밝히고 그 자신감 있게 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좀 분명히 잘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류정석 대표님을 찾아오는 많은 제자분들, 취업준비생들도 역시 좀 면접에 대해서 많은 공포증을 갖고 있죠. 네, 제가 이제 교육을 시켜서 여기 오리온이나 도시바에 면접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네. 그 이제 처음에 그 친구들은 이제 사실 면접을 떨어져 갔던 친구도 있고 처음 면접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처음 하다 보면 그 공통점이 있어요. 떨어진 친구들. 너 왜 두렵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같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저를 잘 모르겠어요. 저의 강점이나 단점을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 제가 솔직히 이 직무를 지원했지만 이 직무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실 이 회사를 지원했지만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해놓고 본인의 원인은 다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합니다. 찾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트에 들어가서 산업의 특성이나 성장성 같은 것도 안 보고 네. 다트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돌고 있는 면접 족보 같은 책만 보고 단답식으로 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나오게 되면 그 질문이 아니면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이렇게 조금만 꼬아서 물어보면 답을 못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하고
그다음에 내가 지원한 기업하고 그다음에 내가 지원한 직무 요 세 개 교집합의 키워드를 딱 2개나 3개만 찾고 그걸로 잘 버무려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역시 이것 또한 이제 준비라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고요. 사실 면접할 때는 시선 처리나 목소리 크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저는 이제 독특한 버릇이 있어요. 이렇게 제 얘기를 할 때는 좀 이렇게 턱을 치켜드는 나쁜 버릇이기도 한데, 예, 그만큼 제 얘기를 어필하고 싶다. 네. 강한 아마 욕심에서 나온 습관인 것 같고요. 또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제 얘기를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 액션을 과다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턱을 치켜들게 되는데 네. 이게 시선 처리에서는요 자연스럽게 상대가 말을 걸어주면 이제 봐주는 건 당연한 거죠. 네. 근데 특히나 면접관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한 당사자 이제 면접관의 얼굴을 보는 게 좋고요. 저 역시도 지금 이렇게 MC께서 저한테 질문을 할 때는 고개를 돌려서 반응을 보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니까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응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눈을 마주쳐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취업 준비생들이 연인도 아니고 빨려들까 그처럼 이렇게 말을 못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거의 지금 뭐 서류에서 자기들이 그 자소서에 대한 부분을 암기하듯이 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빠뜨릴까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빠뜨릴까봐 위로 이렇게 쳐다보고 막 외우듯이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또 더더군다나 상하로 눈동자 움직이기도 하고 눈만 보자니 민망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좌우로 막 보기도 하고 다대다 면접일 때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예. 여기 봐야 될지 저기 봐야 될지 겁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네,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하는데 이제 단지 시선 처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하면 좋고요. 저 또한 지금 카메라 감독님이 저를 안 마주치거든요. 왜냐면 저분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카메라 감독님을 보기보다는 카메라의 상하 좌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응시하면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처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목소리의 크기는 제가 다소 큽니다. 그쵸, 목소리 좀 크지. 여자 강호도 네. 그것도 그 버전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잠명거진이 끝나는 그날까지. 네. 크기도 크지만 또 강의할 때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처음부터는 되게 강하게 나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주의를 이제 산만하게 있는 것을 집중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단지 이제 제 특성을 저는 너무 잘 아는 거죠. 목소리의 톤이 크고 말이 빠르다 보니까 정말 이 강의에서 1시간 동안 주어진 시간에 내가 이 메시지는 꼭 전달해야 된다 할 때는 천천히 그리고 작게 또박또박 얘기를 합니다. 역시 이제 면접관이 나에게 질문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당당한 자세를 일단 취하시고 계시겠죠. 그 자세에서 목소리 톤을 평소보다는 조금 높게 잡으시고요. 자연스럽게 시선 처리. 그럼 이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박또박 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외에도 취업준비생들이 면접 울렁증의 원인으로 꼽은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다양하게 좀 나왔다고 하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류정석 대표님이 준비해 오셨죠? 네, 일단 가장 준비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면접장 분위기가 굉장히 낯설고 네. 그런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본인 성격 자체가 스스로 좀 내성적이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얘기 나왔지만 질문 자체가 도대체 알아듣질 못하겠다.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면접관들은 한 10년 이상씩 회사 용어 위주로 쓰는데 학생들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도 뭐 런칭, 어떤 상품을 런칭한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라고 받아들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떱니다. 네. 그리고 한두 번 정도 이제 서너 번 정도 떨어져 보면 이 면접장을 들어가는 순간이 정말 어디에 끌려가는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강아지처럼 강아지가 아니죠. 송아지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면접 울렁증의 핵심 요인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접 울렁증의 원인도 참 다양한데 어쨌든 1위는 많은 인사 담당자분들이 꼽으셨던 대로 준비 부족을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취업 면접 전에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요? 네, 면접의 울렁증의 원인은 개인마다 다르겠죠. 예. 개인이 준비한 차에 따라서 개인마다 다르고 그리고 울렁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면접의 원인, 울렁증의 원인을 찾아서 자기에게 적합한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업 준비생들이 공통적으로 알아둬야 될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면접에 임할 때 면접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지수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면접이 우선 단답형 그 시험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화죠. 그렇죠. 예. 나에 대한 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알릴 것이냐에 대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자기 경험을 스타 기법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어떠한 조치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됐다. 네. 이러한 그 툴들을 활용을 해서 본인의 경험들을 하나하나 준비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면접에 임하는 태도.
태도는 자기는 자기의 태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습관들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고 고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것이 되고 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이게 우러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특공대원들이 특공훈련 없이 특공대원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면접에 대한 울렁증 극복은 본인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이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철저한 준비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낯선 면접 분위기 때문에 내가 또 너무나 긴장이 된다라고 말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평소에 우리 김정한 상무님은 굉장히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신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낯선 면접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네, 피그말리온 효과를 그 머리에 두고 네. 면접에 임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피그말리온 효과가 어떤 건지는 다들 잘 아실 거고요. 네. 그 여러 유형의 면접관이 있습니다. 뭐 저같이 이제 인상 좋고 매너 있는 면접관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이지수 대표님 같이 목소리가 크고 이런 또 면접관도 있고 네. 아주 또 무서운 면접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요. 그 면접관은 그 지원자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떤 유형의 면접관을 만나든지 나는 꼭 이 회사에 합격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 저 면접관들은 분명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호감을 가지게 될 거야. 이런 이제 그 연상을 계속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계속. 그렇죠. 그러다 예. 보면 이제 스스로가 그 면접관들과의 벽을 허물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 그 말 그대로 이제 분위기가 어느덧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럼 내가 좀 더 이제 하고 싶은 말, 그 당당한 말들을 면접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정말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면접 울렁증의 원인으로 꼽혔던 게 모르는 질문이나 유형이 나왔습니다. 진짜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합격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신입사원들인 경력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본인이 뭐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면접관이 질문하는 거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 합니까? 그쵸. 뭐 완벽한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제로 한 2초 정도 고민을 해보는 척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척은 하셔야 돼요. 그것도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미지 메이킹이긴 한데 네. 거기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2초 정도, 1.5초나 2초 정도 이렇게 고민하는 역력한 고민하는 흔적을 보이다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영역에서 가장 연관성 있는 부분을 갖고서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면접관 입장에서 하지 마세요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그때 자기가 알고 있는 논리를 거기에 가장 적합하게 비슷하게 매칭을 시켜보십시오. 실제로도 제가 삼성에서 면접 보고 진행을 할 때에도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합격이 됐고요. 꼭 다들 뭐 마케팅 얘기를 할 때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스왓이라든지 STP라든지 이런 용어를 갑자기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쪽 그럼요. 전공자가 아니면. 예. 만약 경제학과 전공자라면 그런 부분을 손익과 연계를 시켜서 저는 이런 전략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면접관들도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일단 내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면접 울렁증의 원인으로 사람들의 관심 집중이 부담스럽다. 이런 이유도 나왔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좀 집중을 즐기는 편인데 왜 어려워하시는지. 사실은요, 네. 한번 제가 우리 여기 계시는 패널 분들께 제안을 하나 해볼게요. 깍지 끼기를 한번 해보세요. 깍지 끼기요? 네네. 그러면 이제 왼손이 위로 오셨나요? 혹시 왼쪽 엄지손가락이? 네, 저는 반대로 왼손이에요. 또 오른쪽 우리 김정희 부장님은. 근데 자, 이제는 반대로 한번 끼워봅니다. 네. 네. 어떠세요? 어색해요. 너무 어색하죠? 예, 맞아요. 사실은요, 남의 시선을 본다는 것은 나는 평소에 다닐 때는 내 시선만 남에게 내가 어디를 볼지만 보고 다니다가 갑자기 남들이 나를 보니까 어색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른손을 끼다가 왼손을 끼는 것을 어색한 것처럼 평소에도 한 번쯤은 방법을 바꿔서 내가
아까 우리 김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훈련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네. 보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제 경우의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 나가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남들 앞에서 이제 제 얘기를 이제 할 때가 많았었어요. 네. 기회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를 다닐 때도 자연스럽게 이제 임원을 이렇게 맡다 보면 제가 공부를 잘해서 반장이 된 게 아니라 키가 크기 때문에 항상 이제 선생님들이 머리 뭐 이렇게 뽑고 뭐 하기 귀찮으니까 야 1번 손 들어. 그럼 네가 반장해. 이렇게 해서 임시 반장이 진짜 반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 아이고 참 창피해라. 은근슬쩍 잘하는 거 하시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의도하지는 이 강사의 길로 가게 되고 지금 방송인으로서 활동을 하지만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잘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준생들도 의도적으로 성공은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학 생활을 할 때도 모임 같은 걸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그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네. 내 이게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 불완전한 행동이나 이런 액션이 나오지 않겠죠. 그 연습이 되다 보면 아까 우리 저기 그 김 부장님께서 산무 말씀하시는 오늘 저는 3년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숫자로 하시면 3년이 되기 때문에 네. 3년. 우리가 지준생들이 준비하는 면접은 내 젊은 시절에 가장 어려운 시련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 시련도 훈련을 통해서 단련이 되기 때문에 이 시련, 훈련, 단련. 나중에는요 30번 떨어져도 어떤 면접에서든 당당하게 자세를 유지하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즐기는 것을 사실은 미치다 보면 즐기게 된다는 이런 뭐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네. 미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꾸준히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훈련을 하다 보면 몸에 배이기 때문에 이게 체득화되면 당연하게 어느 곳에서든 이게 뿜어져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3년 기억하시고 오늘 시련이 아니라 훈련을 하라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우리 유 대표님 말씀하신 아까 사례처럼요. 본인이 어려운 문제에서 자기가 새로운 제안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합격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좋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잡매거진 여러분의 베이스 캠프 열심히 보시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역시 그 상황에 정말 여러 번 처해보는 것만큼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듯이 아주 좋은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